안녕하십니까. 설지윤 성형외과 원장 설지윤입니다. 오늘은 69세, 70세 되신 어머니의 수술 전후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안면 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상 수술의 효과를 보면서 어떤 효과인가도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안면 거상 수술의 효과는 첫째,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연세가 드시면 목에서 주름이 세로 주름이든 가로 주름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옛날에 느꼈던 그런 목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주름도 많아지고 줄도 생기고, 심지어는 닭벼슬처럼 턱 밑에 세로 주름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목도 약간 두꺼워지기도 하고요. 왜냐면 처져서 내려와서 살이 밀려서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얼굴을 위로 이렇게 당겨 올리기 때문에 턱선이 좀 더 갸름해지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옵니다. 또 피부도 당겨지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밝아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가 처져 내리거나 또는 피부가 위축이 되거나 그러면 좀 피부가 좀 진해 보이거나 좀 칙칙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화장을 하더라도 화장이 잘 안 먹힌다, 왜 피부가 좀 칙칙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얼굴이 처져 있거나 아니면은 얼굴에서 위축 현상 때문에 주름이 오거나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잡아서 당겨서 펴주게 되면은 피부가 훨씬 밝아집니다. 실예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거나 그랬을 때도 피부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밝아 보이는 것처럼 피부를 당기면은 피부가 밝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피부를 당겨주기 때문에 피부의 톤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얼굴이 작아지는 이유는 이 턱선이 이렇게 밀려 내려왔던 것이 살이 이렇게 몰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또 나이를 먹게 되면 귀 앞에, 귀 밑으로 이렇게 있는 곳에 이하선, 즉 침샘이 발달하게 되면 이게 풍선처럼 빵빵하니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풀어 오르니까 심한 사람들은 보면은 귀가 이렇게 귓볼이 떠오를 정도로 이렇게 발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스마스나 목 근육을 같이 떠가지고 당기면서 그 스마스와 목 근육 바로 밑에 들어있는 발달된 침샘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꿰매주게 되면 이렇게 올라왔던 것도 이렇게 눌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당겨서 묶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도 좀 더 슬림해지고 작아 보이는, 슬림해지기 때문에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원인도 되겠습니다. 또 이제 얼굴에서는 아무래도 눈꼬리 쪽에 처진 부분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도 좀 더 선명해지고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어머님은 눈에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뭐 눈에 변화는 볼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술한 이후에 내가 회복 경과 과정 동안에 내가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면들은 뭐냐? 첫째는 저는 피부 박리를 조금 더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배울 때는 피부 박리만을 해서 당기기도 하셨던 그런 사례를 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스마스라든가 목의 근육을 당기거나 이런 경우도 제가 이제 현재는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의사는 이렇게 스마스는 많이 박리하고 그 다음에 피부는 적게 박리를 해야 효과가 좋다 그러는데, 저는 뭐 두 개 다 같이 크게 박리를 합니다. 배울 때 그렇게 피부를 많이 박리했던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의 효과, 피부에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주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부 박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스마스나 목의 박리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첫째는 뭐냐면 약간의 피부가
그 구축 현상이 올 때 약간 단단해질 때 약간 좀 매끄럽지 않은 굴곡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특히 목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구축 현상이 풀려가면서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간혹 가다가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사들도 침샘에서 약간 침이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침샘에 손상인 경우에도 있지만 또 침샘 위에 막고 있는 얇은 막이 있거든요. 막을 약간 손상이 왔더라도 그런 현상이 오는데 대부분 그거는 보통 한 2, 3주 내에 다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되게 일반적인 안면 거상 수술 후에 회복 경과, 치료가 끝나는 과정에서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밧줄처럼 이렇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목의 근육을 당기고 잘라내고 그 잘랐던 부분을 서로 봉합해 줄 때 감침질로 쭉 봉합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밧줄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시간이 가면서 풀어지고 해결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광대 부분이 좀 더 커졌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광대 부분이 커진 이유는 어차피 얼굴이 이렇게 내려와져 있을 때는 여기가 넓으니까 하관이 넓으니까 여기 광대가 이렇게 넓어져 보이는 느낌을 잘 몰라요. 그냥 얼굴이 넓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당기게 되면 이 하관이 이렇게 좁아지고 피부가 위로 쭉 당겨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넓게 보이고 여기는 좁아 보입니다. 실제로 얼굴뼈를 보면요, 광대뼈와 광대뼈 예를 든다면 이 사이에 뼈 폭이 17cm다. 그러면 턱은 13, 4cm, 4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나이를 먹거나 또는 살이 찌면 여기나 똑같이 이렇게 외관상으로 비슷하게 보일까? 그 이유는 처져 내려오면 턱뼈가 이렇게 좁았던 것도 처져 내려오면 앞에서 보여지는 정면이 넙대대하게 보이기 때문이고, 또 그 살이 찌게 되면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볼륨감이 이렇게 오게 되면 과거에는 이렇게 보였던 느낌이 얘가 빵빵해지니까 여기와 같이 비슷하게 평면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상 수술 효과로서 이렇게 쭉 당겨 올라가니까 얘가 슬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넓어지잖아요.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것이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거상을 하게 되면 이제 스마스와 저 같은 경우는 이 스마스는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스마스는 여기서부터 이 턱선까지밖에 안 돼요. 여기서부터 광대 밑으로 해서 이 턱선까지밖에 안 되는데, 스마스는 이 목에 있는 근육,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육과 이 스마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광대 밑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귀 앞으로 해서 이쪽 밑으로 쭉 이렇게 안에서 스마스와 목의 근육을 디자인해서 여기서 여기를 잘라서 이거를 한 판을 이렇게 들어 올리거든요. 들어 올리면은 이게 이제 속에서 이렇게 스마스를 당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피부를 당기기 전에. 그래서 스마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온 길이가 예를 들어서 1.5cm다, 2cm다. 그러면은 올라온 것만큼 잘라냈으니까 또 그 부분을 감침질로 이렇게 쭉 이렇게 꼬매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목에서 이렇게 밧줄 같은 느낌이 오듯이 여기도 약간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여기가 좀 나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얇아지기 때문에 거상을 했다고 해서 광대가 더 도드라 보이거나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수술하고 나면 이쪽의 측면에서 약간의 골이 약간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얼굴에 살이 있거나 처진 사람이 처질수록 여기 골이 메꿔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얼굴이라는 것은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어서 제가 여기 사례를 하나에 저희 병원에서 보여주는 모형을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보면 얼굴에는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가 있는데 여기 귀 앞에서부터 입꼬리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대 부분은 나와 있고 광대하고 여기 씹는 근육과 그 높이의 높낮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광대 근육이 있어요. 광대 근육 방향으로 따라서 이렇게 좀 선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얼굴에 지방이 많거나 또는 또 얼굴이 처졌을 때는 그런 바닥에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가 많이 메꿔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의 볼 느낌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거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얼굴이 이제 당겨지고 그러잖아요. 당겨지면 여기가 슬림해지면서 원래 갖고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 여기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몇 달 지나다 보면 약간 이렇게 골이 있어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안면 거상을 하고 나면 얼굴이 항상 슬림하고 가볍게 느껴지는, 슬림하고 이렇게 가벼운 얼굴의 느낌, 칙칙하고 무거운 느낌이 아니고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듯이, 그래서 제가 얼굴에다가 뭐 지방을 넣거나 필러를 넣거나 이런 것을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추천을 하지 않아요. 특히 안면 거상을 할 때 이게 지방을 넣거나 필러를 넣어주면서 같이 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방 효과인지, 왜냐면 일단 빵빵해지니까 뭐 이렇게 좀 어려 보이고 좀 귀여워 보인다고 할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빵빵해지고 그러니까 어려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거상도 같이 하게 되면 뭐 이게 거상 효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는 거상 효과인지 지방을 넣어서나 또는 필을 넣어서나 나타나는 효과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거를 넣으면 얼굴이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그 무거웠다는 것은 얼굴 자체가 또 이게 피곤하게도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그런 것을 가능하면이 아니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굳이 지방을 넣는다면 이런 관자놀이 꺼진 곳, 얼굴 표정과는 관련 없는 이런 곳에 좀 넣을 뿐이지 이마나 이런 데도 저는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꼭 그게 얼굴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렇게 빵빵해지니까 귀엽다 그러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다 밑으로 밀려요. 왜냐하면 그게 무게감이니까 당연히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하다 보면은 이 수술의 효과에 대해서 개념이 안 생겨요. 내가 수술했던 효과가 수술을 했더니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현상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회복 경과 과정 이런 것을 쭉 설명드리는 것도 제가 이런 데도 약간 이렇게 골이 온다든가 이런 것도 그런 걸 안 넣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가 약간의 골이 생겼다, 그것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유명한 모델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여기가 약간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유명한 외국의 배우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다 예쁘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골이 좀 들어갔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가볍고 얄쌍하게 보이니까 더 보기가 좋은 거예요. 얼굴이라는 것은 약간의 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보기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얼굴은 약간씩의 높낮이가 있어야지, 마치 빵빵하니 뭐 귀족이라고 해서 빵빵하게 넣고 눈 밑에 좀 건졌다고 해서 빵빵하게 넣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그 약간의 심한 표현으로 하면 접시 얼굴이지, 그게 뭐 다이나믹한 약간 그 얼굴에 그 뭐랄까 생동감 있는 얼굴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넣는 것을 굉장히 조금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의 환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술하는 것에서 환자들이 이런 데 지방을 좀 넣어주라 이런 거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절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머리가 좀
탈모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뭐 그것이 일시적이지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왜냐하면 이 탈모라는 건 결국 뭐냐면 절개를 했거든요. 절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 구축 현상이 오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순환이나 이런 것이 안 좋으면 모낭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걸 유지를 못하니까 머리카락은 떨어져 나가는 게 결국 탈모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이 모낭에서 새로 나오느냐, 주변의 상황이 절개를 했던 그 주변의 상황이 순환이나 혈액순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개선이 돼서 그 다음에 영양분도 충분히 가고 이런 시기가 될 때 이 그 모낭에서 다시 머리가 올라오는데, 대부분은 한 3, 4개월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렇게 빗질 하다가 나오는 머리카락도 그게 나오니까 새로 재생되니까 빗질에서 빠져나온 머리카락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계속 빠지기만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빠졌던 머리도 3, 4개월이면 올라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환자의 경우 같은 경우 보통 6개월 정도 되면 다행이다 할 정도로 그게 안심을 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두피 절개가 됐든 아니면 안면 거상이 됐든 간에 두피 절개라고 하면은요, 이 전체를 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측면만 약간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거상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만큼 많이 해본 의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전체 두피 절개도요,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는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상이 됐든 아니면은 광대 축소가 됐든, 그런데 만약에 그게 큰 문제가 됐다면 저 지금까지 수술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개업한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 두피 절개를 전문적으로 뭐 옛날에 광대 축소를 두피 절개를 할 때부터 하면은 2000년부터 했어요. 그러면 벌써 그것만 해도 22년이 됐는데, 초창기, 초반에는 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6개월 넘어서부터는 그 말이 없어져 가거든요. 그런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모발의 재생의 현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두피 쪽으로 뭐 측면이 약간 이 정도 했든 아니면 이 정도 했든 그것은 상관이 없이 그 모발의 재생은 거의 나타난다. 다만 그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이 이렇게 흉처럼 생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흉처럼 생겼다든가 아니면 모발이 재생되기 전에 6개월 이전에 모발 이식을 한다든가,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 왜냐, 대개 6개월이면 한 3, 4cm가 자라 있는데 한 두세 달째 또는 한두 달째 그 머리가 올라오는 것을 심지어는 그 근처가 맨질맨질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올라옵니다. 특히 맨질맨질한 부분은 잘 나와요. 그런데 거기다가 모발 이식센터에 갔을 때게 거기에 모발 이식을 하면 되겠다. 또 환자도 조급한 마음에 모발 이식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두어도 6, 7개월 후에는 거의 안심할 정도로 나온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수술 부위에서 보면 약간 넓어지거나 또 염증이 생겨가지고, 특히 염증이 잘 생기는 피부가 있어요. 그거는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모발 이식 부위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좀 상체 치료가 오래졌다든가 오래 갔다든가 비록 그 부분뿐 아니라 이런 데 가서도 만약에 염증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어차피 흉 조직이니까 거기가 머리가 조금 안 났다 그러면은 머리카락 이식을 한다라고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 정상적인 피부에다가 머리를 이식해도 100%가 나지 않는데, 흉이라는 것은 그 바닥이 전부 다 섬유질로 돼 있어서 혈액순환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머리를 이식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조금 흉이 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라내서 딱 다시 봉합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그 모발 이식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위에 상처를 낼 필요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에 있어서 조금 염증도 좀 자주 생기거나 또는 피부가
그 봉합 부위, 즉 절개를 하고 그거를 꿰매놨던 부분이 깔끔하게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 그러냐? 첫째, 지성 피부가 그렇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피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춘기를 겪어봤을 때 나는 여드름이 많이 났다. 그거는 전부 다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 피부는 머리카락도요, 하루 이틀 안 감으면 기름기가 줄줄 흐른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피부일수록 그 절개선 라인에서 그 봉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봉합된 그 상처 내부로 그 주변에서 비지가 스며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바깥에만 아무리 이렇게 소독약 바른다고 해서 그게 깔끔하게 닿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렇게 짜줘가면서 한다든가 그 상처를 유심히 봐가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저만의 이제 오랫동안 수술하면서 했던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런 그 내부적으로 그렇게 염증 생기는 것을 많이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케어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처가 좀 깔끔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절개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귀 뒤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뒷머리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뒷머리는 성공이 아주 깔끔하게 됐는데 이쪽에는 자국이 좀 더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 뒷머리 쪽에는요, 모발도 이쪽보다 훨씬 굵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모발, 저도 이식을 옛날에 많이 해봤지만 모발 이식을 할 때 이렇게 손가락 넓이로 이렇게 잘라내거든요. 잘라내서 그걸 한 올 한 올 분리해갖고 일일이 심어주게 되는데, 그렇게 피부를 잘라내고 봉합을 해도 흉터도 잘 안 생기는 부위예요. 기본적으로 이 뒷머리 쪽에는 흉터도 잘 안 생기고, 흉터가 안 생긴다는 것은 절개선 라인이 이렇게 훤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탈모도 거의 없고, 두 번째로 흉터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위를 수술했는데 이렇게 비껴봐도 잘 눈에 안 띄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수술에 대해서, 회복 경과 과정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께 안심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그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 환자들한테는 꼭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수술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수술 받은 환자, 지금 그 케어하고 있는 환자분들께서도 안심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 전후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어머니께서는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어머니신데요. 저한테 오실 때마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대해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인품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어머니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튜브 동영상을 얘기했을 때도 저에게 대해서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유튜브를 동영상에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안면 거상을 했지만 지금 수술 후 2달인가 됐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 지금 눈 밑에를 하셔야 되는데 하시기 전에 지금 사진이거든요. 수술 후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쪽 라인과 그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볼륨, 그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볼륨, 이런 걸 보면 이쪽에서는 훨씬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턱선 자체도 이쪽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블로그 밀려 내려와 가지고 세깅처럼 이렇게 밀려 내려와 있던 볼살도 이쪽에서는 굉장히 슬림해지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메리오레트 라인도 메리오레트 라인이 아무래도 진해질수록 입꼬리는 처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메리오레트 라인도 굉장히 옅어지셔가지고 보기는 많이 좋아지시는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가 밑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아래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목선도 굉장히 좋은 얼굴이에요.
좋은 변화를 보여주신 어머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명 한 명씩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니 한 장 한 장씩을 소개해드리면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메리오네트 라인이 이쪽으로 좀 골이 좀 깊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볼륨감 때문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세깅, 지금 주머니처럼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 살에게 밀침으로써 생기는 깊은 이런 라인, 이런 것들이 수술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되게 이런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수술 전후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따가 두 장 보기 사진으로 전체적으로 비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측면 모습에서도 여기에 이렇게 볼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턱선이 매끄럽지 않아요. 여기도 이렇게 볼록이 나와가지고 턱선이 매끄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인 현상, 이 메리오네트 라인도 깊고 이쪽도 이렇게 깊고, 그 다음에 얼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린 듯한 그런 느낌의 모습이 수술 후에는 이렇게 훨씬 더 가볍고 얄쌍한 느낌이 왔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도 아까와 같은 똑같은 설명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두툼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왔다는 선이 생기는 거는요, 이 자체가 이렇게 밀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안면 거상의 효과를 얘기할 때는 첫째, 목의 변화가 어떻게 됐냐, 턱선의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만 보면 전체적인 거상 효과가 좋다, 이렇게 또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이라든가 이런 그 턱선에서 이렇게 밀린 사들은 결국 위에서부터 이렇게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걸 잘라내지 않는 한 어딘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가 턱선도 이렇게 얄쌍해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아까는 턱선도 좀 보였지만 이렇게 또렷하게 나타나게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메리오네트 라인도 훨씬 옅어 보였다, 이걸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완전 연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그 라인에서 이런 모습, 그 다음에 턱선이 이제 약간 이렇게 닭뼈슬 모양처럼 약간 이렇게 늘어진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수술한 이후에는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입꼬리 모양이나 이런 턱선의 모양도 훨씬 갸름하게 변했다. 이게 갸름하게 변하면요, 여기도 갸름하게 변한다. 물론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가 약간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곡의 현상이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거상을 하게 되면 위에서 밀려 내려온 살들이 이쪽에 몰릴수록 여기에 굴곡은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지방이나 필러를 넣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메리오네트 라인이 좀 더 깊고, 그다음에 턱선도 이렇게 원래는 약간 이렇게 직각으로 되면 좋은데 여기서 점점 여기 부분이 늘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닭뼈슬처럼 점점 이렇게 늘어진다, 이런 것을 보이고, 여기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각이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날 정도로 이 목이 전체적으로 쭉 당겨져 갔지 않나,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입꼬리나 이런 데 메리오네트 라인 이런 변화에서도 훨씬 더 좋아진 효과가 보였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보면은 좌측과 우측에서 오는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 무슨 좀 컬러가 어떠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턱선에서 훨씬 더 갸름했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세깅처럼 몰려 보이는 이런 살들이 여기서 오는 수술한 후에는 많이 개선이 됐느냐, 그 다음에 이 목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부분 약간 보이는데 이렇게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정돈된 가늘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왔느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측면에서도 좌측과 우측을 비교를 실제로 해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밀렸던 세깅도 이쪽에서는 훨씬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깊어 보였던 이런 메리오네트 라인도 이쪽에서는 훨씬 더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 목에서도 이런 깊은 주름이라든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이게 밀리게 되면요, 이런 옆주름이
가로로 생긴 주름이 생기면서 주름과 주름살이 약간 볼록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 는 것을 보시고요. 또 우측에서도 보면 이렇게 살이 쳐져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턱선이 좀 불분명해요. 근데 이렇게 턱선이 좀 가름해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슬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측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 전에는 이 위에서 밀려 내려온 살 때문에 이 턱선과 이 목선이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구분이 선명해졌어요. 왜? 이런 것들이 목에서는 이렇게 확 당겨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피부가 당겨지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 턱선이 이렇게 드러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상 수술을 잘 하게 되면 턱선이 좀 더 또렷하게 나타난다. 근데 벌써 이 턱선이 그 정도가 나타날 정도면은요, 거상 수술을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제가 했던 얘기와 또 다른 환자 케이스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턱선이 나타나고 이런 것은 결국은 포토샵으로는 절대 작업할 수 없는 것인데, 간혹 가다가 저희 병원의 환자들이 화장이라도 해갖고 나오면 오셔갖고 사진 찍은 걸 올리면 포토샵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실밥도 뽑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올리면 저것이 뭐 만족한다고 생각하냐,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뭐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올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 목선을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좀 선명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와 보이는 것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있는 것이 보여요. 이렇게 세로 주름으로 여기도 세로 주름이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좀 더 가름하게 보이지 않는가 싶고요. 밑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 목에서 보면 이렇게 세로 주름이 생겼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이게 늘어진 살이기 때문에 닭뱃살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운데는 쏙 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턱 밑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여기를 묶어주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잘못된 수술은 아니에요. 책에도 성형 플라스틱 서저리 책에도 여기를 묶어준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부정할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에 있어서는 저는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제가 이쪽으로 해서 귀 앞으로서 귀 뒤로 해서 저쪽으로 잘랐으니까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박리하고 들어와서 이거를 목의 근육을 당겨주고 그 다음에 피부를 당겨주고 위로 당겨줌으로써 이거를 이런 개선의 효과를 오는 것이 중요하다. 개선의 효과도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여기 턱 밑에를 잘 째지 않습니다. 근데 턱 밑에를 이렇게 쬐을 때 간혹 가다가 이 턱 밑에를 쬐을 때 이것을 묶어주려면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게 간혹 가다가 유착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갑상선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기 부분을 만약에 절개를 했다, 이 정도로 부분을, 그러면은 이 부분이 유착이 와가지고 침을 꼴딱 삼키면은요, 여기에 있는 요 아래 부분의 살들도 같이 막 억지로 끌려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서 물론 유착 때문에 쏙 들어가 버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서,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게 수술을 했는데 유착이 안 온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든지 수술을 하게 되면 유착이 오니까요. 안 온다고 그렇게, 단정을 못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올까 봐서 저는 이 턱 밑에 이쪽으로는 잘 절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아까 말한 이런 닭뱃살 살 같은 거 여기 또 좀 나타나고 가운데가 폭까지 쏙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턱선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렷하게 나타날 정도로 이 부분이 위로 당겨 올라가면서 굉장히 갸름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대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약간의 굴곡 같은 게 약간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굴곡이 약간 보였다고 해서 이것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데가 좀 굴곡 있으면 여기도 지방을 넣고, 여기에 뭐 있으면 여기도 지방을 넣고, 눈 밑에가 약간 굴곡이 있으면
꺼진 듯이 굴고 있으면 또 지방도 넣고 그러는데, 그런 지방을 막 여기저기 넣어가지고 이미 지방을 넣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은 후회를 하셔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것들을 넣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는 좋아진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것도 얼마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이후에 보면은 그게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는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미 했던 분들은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해보니까 지방을 넣고 나서 그런 불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거상에 대한 내용, 또 내용, 즉 잘 됐든 못 됐든 그런 것에 대해서 환자들이 얘기하는 것 등등이 결국은 수술하는 의사에게는 선생님이에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불만스러운 거나 부정적인 얘기는 있으면 그거는 내가 안 하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수술했는데 환자분들께서 수술했는데 피부가 좀 밝아진 것 같아요, 턱선도 좀 나타나면서 갸름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수술했던 내용하고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환자가 저한테 가르쳐주는 경과 과정의 변화를 가르쳐주는 환자가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안면 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어머니는 수술 후 2개월 좀 며칠 더 지난 것 같아요.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2개월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안면 거상 수술 후에 저희 병원 환자에 있어서 회복 경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술한 이후에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꼭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항상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째도 사진도 올린 적도 있고 2달째, 1달째도 올린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수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이 선생님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했던 환자에 비해서는 결국은 그런 것이지 않겠어요?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